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 글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이 정말 파격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거의 그대로 현재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글도 제가 오늘 할 내용은 2017년도에 썼던 글인데요. 과거 글조차도 지금도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과거 글을 읽어도 도움이 무척이 많이 되겠죠? 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지매가 답사를 하는 방법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매를 답사하는 방법 2도 올리고 3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이 가장 처음에 올렸던 글이죠. 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 파악이나 분위기 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것저것 답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매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물건 안에를 보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번을 답사를 가도 한 번 보면 정말 다행일 정도로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답사 가는 시간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유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권자를 좀 피하는 부분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도 우편물도 많이 오고 차점수도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다도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이 물건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권리상 깔끔한 물건입니다. 그럼 깔끔한 물건이니까 내가 현장 답사만 가면 되느냐? 그래서 답사의 물건만 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2011년도에 매매가 됐고 73년생 소유자 정씨가 2억 1,500만원에 매매로 샀습니다. 2011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17년 정도 지났고요. 살 때 당시에 나이는 39세 정도 됐을 거 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상속이 이루어졌죠. 5년 만에 집을 사고 나서 5년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민법에 상속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상속은 천조에 이렇게 상속 순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 배우자 상속 순위라는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보면 이제 상속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정씨와 김씨가 되어 있습니다. 41년생 정씨와 46년생 김씨이죠. 그러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부모죠. 보면 직계비속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직계존속 여기가 해서 부모에게 이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우자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에 누군가 나왔으면 배우자일 텐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소유자 정씨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속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지는 보면 이 물건지의 주소지와 이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곳입니다. 같은 전주이긴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걸로 봐서 소유자는 혼자 살고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걸 추측이 된 상태에서 부모는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소유자 정씨는 39세에 38평형 아파트, 작지 않죠? 38평형 아파트를 샀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습니다.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44세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네요. 근데 이제 현재 9개월이 이 경매에 나온 시점으로 한 9개월 정도 지낸 상태인데 관리비가 15만 3천원 밖에 밀리지 않은 상태죠. 거의 없죠, 관리비가. 그럼 뭘까요? 관리비가 밀리지 않았다는 거는 9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 당연히 전입세대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자 부모님은 다른 데 살고 있고 전입세대는 없고요. 그러면 과연 이 집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사를 가봐야겠죠.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소유자는 부모입니다. 부모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에게 인도명령 신청한 거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점유자가 누군가 또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8평형 아파트에 39세의 나이로 정씨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 과연 혼자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혼자 살고 있었을까요? 관리비도 미납도 이거는 뭐 한 달 치면 뭐 미납이라기보다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혼자 살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물건은 그냥 단순히 낙찰받고 나서 소유자한테 인도명령만 신청하고 끝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뭐 강집행 갔더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최대한 많이 가서 정보를 빨리 얻어내는 게 이 물건의 그 명도를 어떻게 빨리 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우스갯소리를 좀 써놨는데요.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면 사실혼 관계에 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고민도 해볼 수 있고, 좀 나이 드신 여자분의 목소리 들렸다면 부모님이 좀 와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제3 점유자가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보고 만약에 입찰을 하기 전까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낙찰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점유자를 알아봐야만 잔금 납부를 할 때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명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 관리비 내용들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버무려서 이 물건지 누가 점유하고 있을까 이런 예측들을 해볼 수 있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점유하고 있을지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서류상에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는 것과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가서 뭘 물어봐야 돼, 어떻게 명도를 해야 돼, 이 고민을 하는 것보다 누구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답사를 감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답사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명도함이 있어서 한없이 시간 끌어지지 않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보고 이렇게 답사를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류로서 이렇게 눈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답사를 제가 뭐 제목에 그렇게 써놓긴 했지만 지메가 답사하는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서류로서 먼저 눈으로 손품 팔듯이 이렇게 손으로 답사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